대통령 직속위원회라는 게 정부 조직법상에 관리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법률에 의해서 설치 운영돼서 인사나 예산들이 좀 자의적으로 결정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아서 이제 보여주기식 형식의 그 형식적 운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지속성 문제는 이제 5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입니다. 이런 시각이 어떻게 보면 여지껏 경험칙에서 보면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 때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뭐 위험 요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앞선 아까 질문하고 합쳐서 한번 좀 그런 솔루션이 있다면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교수님은.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심과 리더십, 이게 없으면 실행력이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진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기별 1회씩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보고회의가 있어야 되겠다.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직사회 전반적인 그런 변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행력을 담보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아마 교육이라든가 또 참여정부 때 정부 혁신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교육 또 컨설팅 그리고 성과 보고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실행력을 담보하려면 정부 내에 이제 각종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 평가 제도 내에 별도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평가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게 또 너무 평가가 많으면 굉장히 피곤해지니까 거기에서 부처 정부 업무 평가라든가 이런 각종 평가 제도 안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평가 요소들을 좀 개발을 해서 거기에 집어넣고 그걸 평가 결과를 대통령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실행력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칭 4차 산업혁명 기본법 같은 것을 제정을 해야만이 그게 이제 우선 이게 그 임기 내에 흐지부지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물론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4차 산업혁명이 될지 또 다른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근거법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아까 옥상옥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옥상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덧붙이면요, 그동안에 그 수많은 대통령 직속위원회가요 자문기구에 불과했습니다. 기껏해 심의기구였죠. 예컨대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2013년 이제 2월 25일 날 출범을 하면서 그때 사실 제가 이제 정부적 협상할 적에 제가 실무팀장을 제가 해가지고 뭐 잘 알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조직을 갖추는 과정에서 자, 미래 창조 과학부를 제대로 갖추려면은 분산되어 있는 ICT 기능을 다 모아야 됩니다. 이게 아직도 이명박 정부 때 흩어나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 모읍시다. 그래서 문화부에 가 있는 거, 행자부에 가 있는 거, 산업부에 가 있는 거 다 모아서 그러면 미래 창조 과학이라는 어떤 이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그거 다 동의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법을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그걸 만든 게 아니라 재등법을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정보통신진흥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갖다 개정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기술, 어떤 거 이 혁명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다. 그때 제가 사실은 혁명의 말씀을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막 놀래더라고요. 이 사람 그 운동권 학생, 운동권 출신이라서 말이 다르네 막 이랬어요. 그때 그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그때 수석 부대표를 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협상 파트너였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그게 반영이 된 게 ICT진흥특별법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냥 자문입니다. 아무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 이름 못 외워서 갖고 왔는데요. 옛날에 과학기술심의회, 근데 과학기술전략회 있습니다. 다 이거 자문기구입니다. 이번에 또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게 왔는데요. 저는 대통령 직속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5년 동안에 정말로 정책 목숨을 걸고서 한다 그러면요, 의결기구 가야 됩니다. 의결기구 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노기준 교수님 말씀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의결기구 되지 않으면 심의기구 그러면 또 각 부처 다 분산됩니다. 각 부처는 됩니까? 자기 부처 성과주의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부처 간의 사이로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절대 실현 효과 못 냅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권한을 줬으면은 민간위원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서 합시다. 원스톱 서비스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죠. 법적 근거를 만들 때 의결기로 가야 된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힘이 있죠. 예, 욕망으로 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만든 모든 것의 결과는 욕망입니다. 예,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나 성취를 하는 것이나 또 죽기 싫어하는 것이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욕망인데 옛날에는 그 욕망이라는 게 뭔가 좀 깊은 데 들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신경과학으로 거의 밝혀져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시스템이 없는 시스템이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시스템이 없어서 잘 안 굴러갔던가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무원 조직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시스템이 가장 많은 조직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뭘 만든다라고 하면 정부 조직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그 일종의 기본 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로를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도로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으면 무의미한 도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자동차가 잘 다니려고 하면 결국 그 혈관에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피가 잘 돌게 하려고 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욕망이 먼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마이다스 IT를 설립을 하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모든 제도 없앤다. 모든 시스템 없앤다. 선 조치 후 보고한다. 돈은 마음대로 쓴다. 단 필요 없는 데든 이런도 서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규제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늘의 법, 양심의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이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 제가 오늘 온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실전에서 넌픽션 다큐멘터리를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론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말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발로 손으로 밥을 짓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의 원칙, 조직이든 또는 실행력이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발, 자율, 조정 그 세 가지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만들 때도 이 조직이 자발, 자율, 조정이 잘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초점을 맞추면 그때그때 맞게 아주 유연하게 조직을 만들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도 회사에서 보면 각 실본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버추얼 TF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직에서 보면. 근데 그 버추얼 TF가 지금 말해보면 유연해요, 사실은. 그러면 그 버추얼 TF가 지금 4차 산업위원회로 저희 얘기했을 때 버추얼 TF 힘을 가지려면 그 다음에 저희 CEO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웬 모든 정보가 대통령 밑에 있다. 그거는 결국은 실행에 담보하려는 거지. 그게 어떤 권위나 어떤 높전의 위치를 생각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조직에서 그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당연히 그런 심의보다 의결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업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실행력을 담보하시다는 거. 결국 이제 저는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는 거.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직은 그렇고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더 잘 지속성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옵니다. 사실 우리 민간 섹터 입장에서는 겁나요. 자, 이번에 IoT도 보십시오. 어떤 회사는 로라를 깔았습니다. 나는 NB-IoT를 깔고 LTEM을 합니다.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5G는 우리 KT가 제일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겁나죠. LTE 카보도 안 돼. 5G 나가기에는. 그래도 갈 수밖에 없던 게 어떤 산업적 인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결론은 뭐냐면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정부는요 민간 섹터의 그런 어려움을 저는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술 리더십을 좀 확보할 수 있고 또 신규 시장을 형성할 때 좀 정부가 좀 적극적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특히 5G 아까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정상 의원님은 지극히 정상인 분입니다. 5G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투자세액 공제를 주든 뭐든지. 그래서 그렇게 그 산업 섹터가 같이 따라가 줄 때 저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문만 열어줘야 돼 사실. 그리고 코디네이션 해줘야 되고 하모나이즈 해주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성과를 같이 국민들하고 쉐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르고 사회 변화가 불확실할 때 좀 혁신 친화적인 어떤 유연한 규제 체계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